연하가 그럼 그냥 귀여워. 귀엽네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더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이값 못하네. 1살 어린 남자애가 누나 나 롯데리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하는 거랑 30살 오빠가 우리 오늘 저녁 파스타 먹으러 갈래? 하는 거랑 또 다르대. 연하도 연하 맛 한번 보면은 맞아 누나 소리만 안 하면 돼. 누나. 아 그렇게 진짜 좋아해. 싫어. 누나 소리만 안 하면 예쁘니. 자, 오늘의 썰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뭐냐? 맞아. 나이 차이 몇 살까지 가능할지. 위로는 30대 초반? 아까 이형에도 가능하다며. 했는데 호심도 된다며. 이게 주변에 좀 여동생이나 누나랑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누나랑 9살 차이 나니까 나는 8살 차이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주원이 말에 동감하는데 나도 누나가 있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상은 3살까지. 연상 만나면 나를 너무 애기 취급하는 게 난 싫어. 그걸 오빠 안 해. 약간 오빠가 이런 거 좀. 약간 꼭 아니야, 또 이건 아니야. 왜 3살이냐면 우리 친누나가 5살이거든? 이제 만약에 결혼까지 했을 때 신우이가 나랑 동갑이거나 나이가 많아. 조금 그렇잖아. 그거까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그 약간 그런 섬세함이 또 있다고 볼 수 아, 있고. 근데 갑자기 자기 만약에 PR. 30살이야. 카리나야. 카리나는 마흔이어도 잠깐 만나. 타임. 그래, 여기서 맞아. 카리나 차우는 금지. 연하는 21살, 22살? 3-4살까지 가는. 나는 동감하게 너무 그 어리다. 세대 차이 나는 건 안 걱정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진짜. 오빠가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오빠 타임. 늦옷이 뭔지 알지? 나 늦어 알아. 나 이거 욕먹으면서 배웠어. 그러니까 늦어. 욕먹으면서 배웠잖아. 뭔데 뭔데? 늦어. 느낌이 좋은. 근데 애초에 이렇게 너무 나 알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동조 알아, 동조? 동조? 영화 형 좋아. 살려줘. 위로는 솔직히 난 상관없어. 아래로는 2살. 진짜 막 12살 넘어도. 그러니까 내가 7살 연상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 오. 진짜 난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느꼈어. 그 사람은 되게 괜찮았는데 오히려 막 3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꼰대 같다든지 약간 아래로는 나는 내가 누나 소리 듣는 게 싫어서 누나 담배 끊어주세요. 그리고 내 동생이 나랑 1살 차이 나는데 아. 걔보다도 어리면 진짜 완전 베이비처럼 느껴져서 맞아, 맞아. 위로는 나도 언니처럼 제한이 없어. 왜냐면 나도 7살 연상을 만나봤거든. 영화 진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나이가 다르잖아. 다르잖아. 26살 누나들 보면은 30대 직장인 엄청 선호하고 아니, 있으면 30대를 직장인 좋아하는 걸까? 30대 경제력을 좋아하는 걸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순 없지. 그치. 1살 어린 남자애가 누나 나 롯데리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하는 거랑 30살 오빠가 우리 오늘 저녁 파스타 먹으러 갈래? 하는 거랑 다르잖아. 나는 근데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게 살짝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너가 느낀 만나본 남자 100명 근데 좀 비슷하잖아. 빅데이터 상으로는 남자들은 약간 이게 가능하거든. 나보다 어린데 더 성숙하다. 근데 여자들은 조금 힘든 것 같아. 나보다 어린데 성숙한 남자를 찾기가. 근데 프레임도 좀 있어. 없진 않아. 맞아, 없진 않아. 처음에는 진짜 나보다 성숙한데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이게 턴해져 보면 아.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조금 더 어린 게 있어.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모든 남자들은 조금 더 어리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연하가 나은 것 같기도 해. 나이 먹고 좀 그러면 더 없어 보이니까. 근데 연하가 그럼 그냥 귀여워. 아, 그냥 귀엽네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더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이값 못하네. 약간 이런 그러긴 생각. 하겠다. 그래서 난 그러긴 요새 하겠다. 약간 연하파에 흔들리고 있어. 또 연하도 연하 맛 한번 보면은 맞아 누나 소리만 안 하면 돼. 누나. 아 그렇게 진짜 좋아해. 싫어. 누나 소리만 안 하면 연하가 괜찮을 수도 있어. 또 모든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어린 점이 있어. 그래서 맞아. 부족한 점 더 채워주고 알려주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커플이 됐으면 좋겠어. 그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데 그냥 그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아, 때가 있다.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도 어쨌든 연애를 하려면 이성적으로 끌려야 맞아, 되잖아. 맞아. 근데 그치. 이렇게 이 사람이 어리게 행동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안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정떨 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아, 썸은 며칠까지 좀 가능한 것 같아? 썸의 기간 썸의 기간. 자, 썸 여기는 너무 짧은 건 좀 너무 그렇고. 짧은 건 싫다. 그렇다. 여기는 빨리 딱 끝내야 된다.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왜 너네는 짧아야 되는 생각하는 게? 한 달까지 가잖아? 너무 늘어지면서 관계에 대해서 좀 흐지부지해진다? 흐지부지해질 수가 있어. 아. 그리고 자꾸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은 끓는 냄비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식을 수도 있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질질 끌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나랑 만나고 싶은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만큼 설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성향이 다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썸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근데 용기를 못 내서 계속 근데 그런 티만 내주면 돼. 우리가 확실히 썸이다. 그럼 나도 내가 해. 연애는 그냥 내가 고백해버리지 이러는데 그렇지 못한 여성분들도 있잖아. 나도 이랬어. 처음에는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냥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된 거지. 그래, 나이가 멋인데 다 고백해야 돼. 그래. 뭐 고백이
뭐 별거라고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내는 상대방하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 할수록 내가 처음과 달랐던 모습을 또 보게 될 수도 그치.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하고 안 맞아서 더 만나야 되나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잖아. 끝나는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고백을 해서 사랑이 이루어져가지고 끝나는 거랑 썸 타다가 그냥 끝나는 거랑 나는 그 무게가 정말 다르다 생각해. 나 이해했어. 기간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애초에 연락하고 알던 사람이어도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는 있을 수 있잖아. 꼭 썸을 타야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썸을 타기 시작하고 내가 관심을 가기 시작하면 그 2, 3주 안에 진짜 거의 매일 만나자 해.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해.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미 이성적으로 끌렸으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생각해. 나도 이거야. 이미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말 하나하나 재고 따지고 있어. 그게 난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 생각해.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재고 따지다가 썸에서 끝났잖아? 그럼 난 그 사람이랑 연애도 안 해본 걸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래. 뭔가 해보기라도 한 다음에 후회하는 게 낫지. 그래, 계속. 하지 말고 좀. 잠깐만 한마디 할게 내가 그러면. 아니 나도 이거는 인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성적인 끈을 잡고 이성을 바라보는 거지. 라인 봐라. 이성을 잡고. 이성적인 끈을 잡고 이성을 바라보는 거지. 갑자기 MC 동화가 됐네. 웃지. 나의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자면 나는 이제 사귀기 전에 썸을 이렇게 타다가 진짜 이 사람 너무 좋아 미치게 했을 때 그때 딱 사귀고 싶거든. 뭐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밥 먹고 그러다가 한 2주 차에 영화 보고 3주 차에 뭐 술 한잔 하고 그러다가 이제 4주 차에 손 좀 잡고 손좀 잡고. 그러다가 단계가 있나 보네. 아, 여자 만날 이제 때마다 딱-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하고. 단계가 있네. 뭐 허리 아, 근데 클럽이야, 이게 근데 나는 진짜 완벽한 연애는 없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리스크를 굳이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재고 따져서 더 괜찮은 연애, 나 완벽한 연애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연애 못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는 한 번 연애하는 사람이랑 막 결혼까지 할 거야. 이래서 되게 연애 자체를 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보다는 나는 조금 더 연애를 이제 많이 해보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난 어떤 사람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맞지. 연애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 연애에선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경험이 쌓인다 생각해서 막 연애 횟수나 경험이 막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제 그 블로그를 한단 말이야. 알 것처럼 보고 생겼어. 쓴 말이 있어. 아, 그래? 되겠나? 썸 타는 속도도 난 좀 물어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썸 한 1주 차야. 그때 이제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하려고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 약간 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지 빠르게 좀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거 차라리 확실하게 해놓은 게 더 낫기도 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나마 좀 좁힐 수 있는 거는 한 달 정도. 더 길어도 확신을 주면 상관이 없다. 우리도 애매한 건 싫어. 애매한 건 싫어 우리도. 확신을 주고 나서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좀 아니라 생각해. 그러면 상대방이 더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 확신을 줘놓고 근데 왜 안 사귀지? 확신을 만약에 줬는데 길게 가고 싶어. 그럼 상대방한테 말을 좀 해줘야 되는 생각. 지금 여자친구가 썸을 되게 오래 타는 사람이거든. 한 달, 두 달 이렇게 타는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귀자고는 결국 안 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제 본인이 나한테 말해줬었거든. 나 너가 뭐 어장관리 하는 거 아니고 너 좋아하는데 내가 좀 신중한 편이어서 너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뭔가 나도 안정이 되더라고. 난 이거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약간 속 깊고 어, 어른스럽다고 느껴서 더 호감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맞아, 오히려 더 호감 갈 거야. 길게 끌 거면 얘기를 해줘. 이렇게 그래. 정리하자. 그래. 오늘은 연애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야무진 썰로 만나요. 썰풀리.